챔스전 전적과 해외 배당은 와이즈토토 캡처본입니다. 해외 배당을 모아봤습니다. 4개의 경기가 맞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차가 열리면 득표율은 갈리겠지만 지금 보이는 배당대로 가는 것도 있고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4경기는 제가 봐도 승무패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득표율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에인트호벤은 아약스의 원정으로 패했고 지로나는 홈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빡센 승리를 거뒀습니다. 챔스전을 앞두고 리그전에선 패한 에인트호벤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에인트호벤은 지난 시즌 챔스전에서 3월까지 살아남았는데 지난 시즌 준우승팀 도르트문트가 멈춰 세웠네요. 보시다 보면 도르트문트의 패한 팀이 덜어 나오는데 재미나네요. 그에 반해 지로나는 첫 챔스로 보여지는데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에인트호벤은 홈이기까지 하고 지로나는 원정에 자국리그 성적도 좋지 못해 충분히 홈승이 가능해 보이나 레가네스전 승리에 자신감을 찾은 지로나이기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양팀 모두 자국리그전에서 원정임에도 대승을 했습니다. 지금 챔스에 있지만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자국리그에도 충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8월에 경기가 있었던 걸 보면 두 팀 다 챔스에 합류하기 위해 예선전을 치르고 합류하게 된 건데 홈팀 슬라바는 챔스에서 3번 모두 패했습니다. 슬라바는 첫 경기 셀틱에 5대1로 참패했고 원정팀 자그레브는 미넨에 9대1라는 대차로 패했는데 두 팀에게 패배를 안겨준 셀틱과 미넨을 비교하면 미넨의 2골을 뽑아내고 패한 원정팀 자그레브가 더 좋다고 봐야겠죠. 자그레브는 원정으로 잘츠부르크까지 잡은 전력이 있는 만큼 원정이긴 하나 주어진 정배를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레알은 발렌시아 원정 경기가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경기는 나중에 다시 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는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체적 피로도가 밀란보다 적겠죠. 밀란은 원정이기까지 해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레알의 6월 전적을 보면 분데스리가 우승팀인 도르트문트를 잡은 게 보이는데 저게 챔스 결승전이었습니다. 라리가 우승팀과 분데스리가 우승팀의 결승전. 결국 라리가의 레알이 우승을 가져갔네요. 여하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밀란에게는 레알이 벅찬 팀입니다. 정배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리버풀은 챔스전 첫 경기에 밀란을 만나서 원정임에도 2점차 승리를 했고 레버쿠젠은 챔스전 두 번째 경기에서 밀란을 만나 홈에서 1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단적인 비교이지만 밀란을 상대로는 리버풀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국 리그전에서 리버풀은 브라이턴을 잡았고 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와 비겼는데 이번 경기가 레버쿠젠의 홈이라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강팀과 싸워야 하는 원정 경기이기에 리버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리스본을 살펴봐야 하는데 리스본을 이야기하려면 챔스전 첫 경기 릴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네요. 리스본의 첫 경기는 챔스전에 합류하기 위해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릴과의 경기였고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진 지극히 정상이나 리스본에 패한 릴이 두 번째 경기에선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고 세 번째 경기에선 레알의 라이벌 AT 마드리드를 원정에서 잡았습니다. 홈에서 레알을 잡고 원정에서 마드리드에 대승한 릴이 되는 거죠. 그 릴을 리스본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리스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맨시티의 1.7배 정배는 당연한 배당이지만 레알과 마드리드를 침몰시킨 릴을 잡은 리스본의 홈경기라는 겁니다. 리스본은 맨시티와 싸우는 게 믿져야 본전입니다. 패배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본머스에 패한 맨시티에게는 심적으로 불편한 경기가 된다는 거죠. 이겨야 본전시 되는 경기이지만 저 배당만큼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변을 노려보기에 상당히 좋은 경기이며 맨시티의 승리와 함께 홈팀의 승리나 무승부 중
하나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홈팀의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릴이 바로 나오네요. 예선을 치르고 스포르에 패했으나 홈에서 레알을 잡고 원정에서 마드리드에 대승한 릴. 그에 반해 유벤투스는 직전 챔스전에서 홈에서도 슈투트가르트에 패하며 승무패 이변을 만들어냈죠. 지금 보이는 배당은 원래는 유벤투스가 좀 더 낮은 배당이 주어져야 했으나 예상 밖으로 잘 나가는 릴과 예상보다 못한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만들어낸 배당입니다. 어쨌거나 배당은 맛배당입니다. 거대한 두 팀을 잡은 릴이지만 유벤투스는 또 라리가가 아닌 세리에라는 거죠.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나 2개 더블픽으로 가져가라면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가 맞을 것 같고 그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근소한 홈팀 릴의 승리를 보기에 저는 홈팀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셀틱은 이번 챔스전 두 번째 경기에 도르트문트를 만나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7대1이라는 창피한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고 그 도르트문트를 자국 리그전에서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만났네요. 원정 한 점차 패배. 물론 같은 원정은 아니라지만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분리해도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라이프치히는 강팀들을 만났다고는 하나 챔스전 전패 중이고 셀틱은 한 번의 패배만 있다는 것과 더 긴 휴식일 거기에 더해 홈경기. 배당도 원정팀 라이프치히가 정배이나 2점대의 정배인 만큼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입니다. 머리는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당연시된다고 말하고 가슴은 이변에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기네요. 가슴은 머리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 제가 아래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인 전력상 더 강팀인 라이프치히의 승리의 것이고요. 저는 가슴이 노래하는 대로 홈팀 셀틱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배당은 완전히 맛배당이네요. 볼로냐는 1무에 2패 중이고 모나코는 1무에 2승 중입니다. 딱 그것만 놓고 보면 모나코가 우세한데 원정이라 인정을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패배를 해도 어떤 패배냐가 중요한데 볼로냐는 챔스전 3경기에서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무득점 무승부와 무득점 패배라는 거죠. 모나코는 3경기 모두 골을 뽑아냈으며 바르샤까지 잡은 전력이 있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빌라는 토트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전 앞서도 말했듯 소니가 안 나오면 빌라의 압승. 소니가 선발 출전이면 혼전으로 승무패가 다 보인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토트넘전이 끝나고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빌라인데 리그에서도 챔스전에서도 폼이 너무 좋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챔스전에는 더 진심일 빌라이기에 홈팀의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얘네는 지난 시즌에 둘 다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챔스전을 마쳤네요.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를 더 일찍 만났을 뿐이지 생제르맹이 먼저 만났다면 더 일찍 맞췄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전입니다. 배당은 압도적인 생제르맹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생제르맹이 잘한 챔스전은 한 번뿐이며 요즘 정신 못 차리는 지로나를 상대로 1점차 승리를 한 게 전부입니다. 홈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지로나 상대로도 한 점차 승리를 챙겼을 뿐이죠. 원정팀 마드리드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명문팀의 기본적인 파워가 있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좀 어려운 경기인데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확률이 없어 보여서 말입니다. 승패로 더블픽 가져가겠습니다. 완전한 맛배당이 주어졌고 누구나 그러려니 할 텐데 말입니다. 배당처럼 승무패가 모두 가능하기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강팀에 걸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르가 아스널보다 강팀이라는 생각이라서요. 최근 경기는 인테르가 이틀 늦게 치르지만 홈이라는 이점과 쌤쌤해버리고 직전 아스널이 뉴캐슬을 잡았으면 더 편한 마음으로 홈팀을 갈 텐데 과정이야 어땠건 결과적으로 챔스전을 앞두고 뉴캐슬에 패했단 말이죠. 그게 조금 걸릴 뿐입니다. 저는 홈팀의 승리를 가져가며 만약 제가 확장한다면 무승부까지 보겠습니다. 원정팀 잘츠부르크는 예선전을 거쳐 챔스에 들어왔는데 3연패 중이고 그 3번의 패배에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페에노르트는 2번을 승리했으며
레버쿠젠전에서만 무득점이었네요. 1.5배의 정배,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둘 다 잘츠부르크를 잡았고, 홈팀 프라하는 슈투트가르트와 비겼으며 원정팀 브레스트와는 레버쿠젠과 비겼네요. 하지만 어디서 비겼느냐를 보면 또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도 없고요. 비슷한 전력이라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실수하는 팀이 지는 경기가 되겠네요. 무승부를 기본으로 승패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할 경기로 보여지며 저는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승무패 70회 차는 2월되었었죠. 그 2월에 기여한 두 놈이 나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유벤투스와 싸웠는데 유벤투스의 승리가 80%를 넘어갔고 슈투트의 승리는 8%였습니다. 그 유벤투스를 부러뜨리며 이변을 만들어낸 슈투트가르트이며 아탈란타는 홈에서 셀틱을 맞았습니다. 아탈란타의 인기는 80%를 넘는 득표율로 이어졌는데 원정원 셀틱과 무득점 무실점 무승부 경기로 풀어졌죠. 그러니까 강팀을 부러뜨린 슈투트가르트가 이번에 홈이며 엄청 팔리고 홈에서 셀틱에게 부러진 아탈란타가 원정입니다.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서인지 해외 배당도 슈투트가르트의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정배이기에 이 경기도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인데 아탈란타는 두 번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를 했고 슈투트가르트는 레알전에서 패하긴 했으나 골을 뽑아내며 무득점 경기가 없었죠. 아탈란타가 또 득점이 없으면 비기거나 지는 것이며 슈투트가르트는 항상 한 골이라도 넣어왔기에 이번에도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와 무승부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원정에서 유벤을 잡고 홈에서 기다리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왼쪽은 영상 속의 베이스 사조합이며 오른쪽은 해외 배당에 씌워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가져가는 역배는 5경기, 7경기, 10경기가 있네요. 이변픽은 적게 가져가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정배의 배당이 높게 잡혀 있어 적중은 상당한 난이도를 보이는 회차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채널을 시청하셔서 더 넓어진 시각에서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승무패 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